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19일 화요일 돈이 빛나는 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시장 모두 약간 소폭 하락하면서 시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상승 흐름세는 이어가면서 시장에서 약간 이제 하락 마감이 되었는데 코스피 지수가 2177.62 전일 대비 0.09%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748.91 전일 대비 0.56%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750선을 조금 깨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견조한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들인데 시장 상황이 지금 크게 악재는 없습니다만 크게 또 호재도 크게 없는 상황이라서 좀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은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오늘 어떤 시장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성투사님 모시고 좋은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지수가 양쪽 모두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네, 뭐 이제 시황만 좀 놓고 보면은요. 네네. 사실 뭐 지금 걱정할 게 없는 시황이긴 해요. 네네. 뭐 지금 재료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뭐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이번 주에는 재료가 별거 없잖아요. 뭐 FOMC, 네. 브렉시트, 예. 네, 공장 그런 관련. 정도인데 네네. 그것도 이제 오늘 저녁부터 이제 이벤트가 시작이 되는 거라서 네. 뭐 당장 이제 지금은 이제 불확실적인 어떤 부분들을 놓고 이제 상황을 봐야 되는 거라서 투자자들이 네. 아마 관망세를 좀 유지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 좀 해봅니다. 네네. 뭐 아침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기분 좋게 좀 오르면서 시작한 듯한 느낌이 좀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네. 장중에 또 밀렸다가 또 막판에 또 올렸다가 막 네. 계속 이런 모습인데 올렸다가 내렸다가 다시 또 올렸다가 막 이런 것은 뭐 투자자들이 일단은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부담스럽다. 네, 그래서 매수도 아니고 매도도 아니니까 그냥 일단 좀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좀 보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네. 코스닥이 조금 더 많이 빠졌던 이유는요. 네. 아무래도 저것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감사 의견 거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관리 종목 그래서, 지정이 많이 네, 되고 네. 있죠, 지금. 네. 이제 3월 달까지 그 감사 보고서 제출하지 않으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감사 의견이 나가더라도 이제 의견이 거절이 되면은 이제 상장 폐지에 대한 어떤 부분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네네. 지금 보면 이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종목들 조심해라. 그런 말씀들을 이전부터 많이 드리고 있었는데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씩 두 개씩 나오기 시작하니까 코스닥 쪽에서 아무래도 경계하는 듯한 느낌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뭐 장이 전체적으로 좀 흔들릴 만한 어떤 영향력은 아니겠지만은 일단 그런 부분들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조금 더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좀 돼요. 그래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이 내려가지 않았나 그 부분이고요. 네네. 뭐 전체적으로 그냥 시장만 놓고 또 재료만 놓고 본다라면은 사실 걱정하실 만한 시장은 없고요. 네. 그냥 조금 지루할 수 있고 또 내려가더라도 뭐 크게 내려갈 만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번 주 이제 중후반 지나가면서부터는 이제 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결과치는 우리가 좋은 쪽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희망적인 요소가 생기게 된다면 다시 매수 의견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네네. 또 윈도우 드레싱도 준비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거고 또 가장 이제 중요한 호재가 또 하나 기다리고 있는 게 부자 아빠님의 부산 강연회가 또 이번 그렇습니다. 주말에 네네.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기가 막힌 게요. 네.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주말쯤에 이제 딱 싼 가격 형성되고 네네네. 부산 강연회 네, 가서 부산 강연회 하고. 네. 그 부산 강연회 때 이제 무료 추천주가 또 있잖아요. 좋은 정보 또 말씀해 주실 거죠? 네, 네네. 그러니까요. 그것도 이제 딱 받아가지고 사시면은 네. 다음 주에 이제 월말 효과 뭐 이런 네네. 것들 또 분기말 효과 이런 걸 해가지고 올라가면 기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시황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뭐 특별히 걱정할 게 없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만 더 싸게 나와주는 거 그것만 좀 집중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 종목별로 뭐 여러 가지 뭐 산발적으로 튀어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한번 집중해서 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뭐 시황은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종목 진단이 있는 시간이라서 종목에 대해서 네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가장 또 고민이 되는 게 시총 상위주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이게 이제 1사분기 2019년도 이제 1분기 전망치가 나올 거잖아요. 예상치가 이제 슬슬 나올 상황인데, 지금 전망치가 그냥 조금 소폭 조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급격한 영업이익의 하락에 대한 것들을 경계를 하고 있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닝 쇼크 수준입니다. 네네네. 이게 그 작년 4분기 때 어닝 쇼크가 한 번씩 나왔죠.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 많이 하락했었는데 12월 말에 그 어닝 쇼크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이제 1분기 영업이익을 전망을 했거든요. 네네. 그게 삼성전자는 이제 12조 3천억, 하이닉스는 약 4조 원 정도로 4조 원 이제 정도? 네. 예상을 했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게 지금 3개월 정도 지나서 이제 1분기가 마감되는 시점에 오니까 네. 삼성전자는 8조, 아.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2조 원대로 떨어집니다. 그럼 이게 50% 지금, 가까이 하락하는 네, 모습이네요. 하이닉스는 지금 50% 정도 하락이 된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5%, 6% 정도 된 거죠. 네네. 네. 연도 줄어들게 되는 거고, 연간 영업이익도 이렇게 되면 같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삼성전자는 52조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네. 36조 정도로 영업이익이 떨어질 거 생각되고 있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7조에서 9조 원대로 9조 10조 원도 원대. 안 나오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네네네. 그래서 네네. 이런 전망이 나오게 되면은 이게 뭐 연간 쇼크죠. 연간 쇼크가 되는 거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36조라면은요. 잘 나가던 때에 2분기 정도 영업이익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 정도라면은 굉장한 어떤 충격이 좀 올 수도 있다고 좀 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네네. 요 내용을 좀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IT 업종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이게 좀 시간적인 부분이 좀 필요할 거예요. 지금 실적적인 부분이 일단 나빠지고 있다. 이 부분이 일단 재고를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재고를 해소를 해야 되고 또 수요가 다시 좋아지고 또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반기 이후 하반기 좀 끝물이나 이렇게 돼야지 좀 돌아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예상하기에는 이번 2분기, 3분기, 4분기 남아있지만 전년도보다 한 차례도 영업이익이 높게 나오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네네네네. 나오고 있어서 네. 일단 이 두 종목에 대한 실적 전망은 굉장히 어둡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일단 뭐 삼성전자를 먼저 보시면은 지금 43,000원대 좀 유지를 되고 있는 좀 네. 지지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오늘 이제 소폭 상승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네. 전년 대비 이제 디램 가격도 많이 이제 하락을 한 상태고요. 전년 분기 대비해서. 문제는 네네. 디램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네네. 재고가 줄지 않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일 문제죠. 네. 지금 가격은 떨어지는데 가격이 빠졌는데도 물건을 안 사고 있으니까 이게 네. 재고가 더 어떤 쌓이는 문제는- 상황이 되는 거고 네네네. 공장 가동을 멈출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조금씩 전체적으로 조금 이게 좀 답답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네요. 그래서 네. 가격이 43,900원인데 상승을 해도 위쪽으로 지금 강한 또 저항선이 많이 포진이 그렇죠. 되어 있는 지금 상태고. 저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57,000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네네네. 작년 5월에 형성된 고점, 그다음에 네. 이번에 형성된 고점 연결이 되면은 네. 이게 약 47,000원 정도의 이제 저항이 또 형성이 되는데 네. 시간적인 부분을 본다면 계속 낮아지기 때문에 한 46,000원, 45,000원 계속 저항대가 형성되겠죠. 그러면 단기로 올라갈 만한 기대치를 가지긴 좀 어렵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그렇다고 또 지금 막 팔아보기도 좀 애매하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네. 또 견고하게 저번에 앞쪽에 있었던, 그죠. 1월 네. 달이죠. 1월 24일 갭으로 상승했던 그 부분에 좀 딱딱 네네. 걸려있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이게 지지도 같이 나와 있는 상태라서 지금 네네네. 현재로서는 이제 매도를 성급하게 결정할 건 아니지만 매수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로 성급하게 볼 만한 자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관망세가 가장 맞는 네네네네. 전략일 것 같아요. 네. 좀 이렇게 좀 시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요. 일단 지금 네네. 단기적으로 이제 은행 쇼크 이게 일단 전망치입니다. 예, 실적이 나온 그렇죠. 건 아닙니다만 전망치 좀 어둡게 나왔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실적 예상외로 전망치보다 소폭 상승을 해도 주가에서는 또 탄력을 받는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성급하게 매도를 진행하시거나 아니면 매수를 진행하시고 좀 더 살펴보시는 게 낫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하이닉스도 네. 그렇게 보면은 비슷하겠죠? 네. 하이닉스가 사실은 충격이 더 커요. 네네네. 이게 지금 실적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제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까이는 부분이고요. 네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꼭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전도 다른 있고 뭐 쪽에서, 여러 가지 네, 많죠. 조금 보충을 좀 해주면 되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완전 올인 반도체이기 때문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겠네요. 조정이 한번 나오면 좀 깊게 나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네. 삼성전자는 그래도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빠지는 경향이 좀 있는데 이거는 2015년도 고점에서 2016년도까지 빠지는 거 보면 네. 그냥 상승폭 다 반납하거든요. 완전 다 반납해버리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은 뭐 5만 원 아래로까지 또 빠질 수 있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지금은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위험한 그런 위치에 와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근데 네네. 마찬가지예요. 지금 6만 5천 원대 지지가 일단 나와 있기 때문에 당장 매도를 해야 되겠다. 뭐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 가져오시면 조금 더 지켜보시는 전략이고요. 대신에 신규 접근은 지금은 정말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망세만 유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뭐, 소풀리, 부자반의 강의를, 이 방송을 저희들이 돈빛날을 지금 근 1년 넘게 해드리고 있는데, 네. 부자반이 많은 어록도 남기셨고, 방송 중에 진짜 악재 사야 된다, 이런 말씀도 많이 네네.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잘 종합해서 공부를 하시는 무조건 악재라고 사는 게 아니고 네. 이 시세가 없었던 종목들이 악재에서 움직이지 않는 구간에서 악재에서 저희들이 매수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중반부터 해서 2017년, 18년도까지 초반까지 굉장히 큰 시세를 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이제 비중을 조금씩 줄이라고 그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2019년도 좀 상승이 나왔을 때 다행히 또 이렇게 어느 정도 높은 가격대에서 다시 이제 비중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나서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오해 없으시고요. 어제 뭐 이렇게 그 팟빵에 저희들 팟빵 댓글에 네. 케어젠이라는 종목 때문에 고생을 하고 네네. 계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 잠깐 말씀드리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좀 풀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뭐 장기 투자하라고 부자빠님 좋은 종목은 장기 투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다 네. 보니까 그걸 약간 이제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케어젠 종목을 저도 어제 살펴봤는데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네네. 이거 뭐 부자빠님 추천한 거냐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여전히 추천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계속해서 이게 좀 꾸준히 사 모으셨던 모양이에요. 이게 이 케어젠이라는 종목을 제가 보니까 네네. 이게 그 재무제표상으로는 문제가 별로 안 보여요. 괜찮더라고요. 네. 재무제표가. 이게 매출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네네.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네네. 부채 비율은 5%에, 네네네. 유보율은 4,000%, 5,000% 정도 나오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뭐 그거 자체만 따지고 보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네. 그런 기업이에요. 그다음에 네. 성장 제약 바이오이기 때문에 퍼가 30 정도 나오는 건 또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 상황이었다라면 이게 나쁜 부분이 아닌데 네네. 문제가 어디서 터졌냐면은 일단은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이제 8천억입니다. 네네네. 8천억인데 이제 그 매출액은 고작 몇백억 정도였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연간 영업이익이 310억인가 정도밖에 안 나왔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 기업이 이제 작년도 매출 채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매출 그렇죠. 채권이라는 네네. 게 이제 외상입니다. 외상. 그렇죠. 네. 어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약간 되죠. 어음이라고 네. 봐도 되는데 그냥 외상인데 외상이 보니까 작년도에 390억이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지금 저도 확인하고 그러니까 있는데. 이제 네. 이 회계 쪽에서 봤을 때는 매출은 지금 310억인데 영업이익은 310억인데 네. 그중에 외상이 390억이다. 그럼 이거 못 받으면 적자 아니냐? 네네네. 뭐 이런 느낌이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뭐 재무적인 어떤 부분에서 안정성을 뭐 확보할 수 없다. 네네. 뭐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일단 감사가 적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네. 이 부분들은 아마 잘 해소만 잘 한다라면 네. 상장 폐지에 대한 어떤 해소가 좀 되지 않겠나. 지금 사유로 이렇게 들어가 있긴 한데 네네. 이걸 또 상장 폐지로 엮어서 가기는 너무 이제 힘들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네네네. 여기에 외국인 비중도 많고요. 네. 외국인도 많이 물린 것 같더라고요. 네네. 네. 약 한 800억 정도 들어가 있는 상태인 것 네네네.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외국인뿐만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재무제표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매출채권까지 확인해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네, 이런 부분들은 뭐 상당히 좀 허를 찔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많은 분들이 좀 억울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상장 폐지시킨다 그러면 진짜 이거는 네, 좀 이게 불구려나야 되는 좀 상황이 과한 아닐까 상황이 아니라 네. 감사를 요즘 강화를 하고는 네.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래서 네. 약간은 이제 조금 불안한 조짐은 뭐였냐면 시가총액 대비해서 매출액이 너무 적다라는 정도, 뭐 그런 정도였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상장 폐지까지 갈 만한 정도는 아니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뭐 좀 잘 해결이 되길 좀 바라고요. 네네. 뭐 대신에 이제 저희는 이제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의 어떤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네네. 계속 조심을 좀 하시는 게 좋다.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업종은 이제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갖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뭐 이게 부자빠는 공부를 방송 꾸준히 들어보시길 좀 권해드리고요. 저희들 같은 네. 경우에 또 제약 바이오에 대한 너무 뜨거울 때 잘 들어가지 않고 또 신규 상장 종목이 이게 업력이 별로 네, 얼마 네. 되지 않았더라고요. 2015년도 맞아요. 상장되어서 지금 한 이제 3년 반 정도 됐는데 저희들 또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는 좀 많이 좀 깊이 하는 그런 또 부자빠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감안해서 방송 꾸준히 들어보시면은 그냥 장기 투자가 무작정 장기 투자가 아니라는 것을 좀 네. 이렇게 알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하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봤고요. 이제 뭐 오늘 좀 큰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중공업 주가 계속해서 말은 좋습니다. 그죠? 여기 뉴스도 많이 좋고, 좀 계속 네네. 발주라든가 전 세계 어떤
고가 운반선에 대해서 LNG선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발주가 계속해서 국내로 많이 모여들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 그에 비해서는 주가 좀 아직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대우조선해양하고 이제 같이 합쳐지게 되니까 그렇죠. 네네. 상당히 이제 좀 큰 이슈가 될 음.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중공업하고 지금 그 삼성중공업 이렇게 네.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큰 어떤 성장을 좀 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는데, 네. 현대중공업만 좀 놓고 보면은 아직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실사가 끝난 게 아니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이번 주 정도에 실사를 할 것이다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인수합병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좀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들은 될지 안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고, 네네. 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대우조선해양과의 어떤 그 인수합병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게 전혀 다른 업종에서 이제 인수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그냥 그 사업을 그대로 가져오면 되는데, 네네네. 지금 현대중공업이 또 조선이고요. 그렇죠. 대우조선해양이 또 조선이잖아요. 같이 네. 사업부가 합쳐지게 됐을 때, 뭐 지금 이게 1 더하기 1은 1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1 더하기 1은 2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약간 구조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우조선 쪽에서는 야 우리 자르지 마라. 노조가 네. 들고 나올 수 있죠. 굉장히 요즘 그러면- 반발이 네. 심하죠. 네. 그 부분에서의 어떤 협의 이게 네네. 또 일어나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 좀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부분이 뭐 인수합병 쪽으로만 마무리가 된다고 한다라면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이나 이제 둘 다 뭐 좋은 어떤 분위기를 만들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네. 이 두 기업이 일단은 그 합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좋은 어떤 분위기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불확실성 때문인지 네.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계속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 좀 있어서 네네네.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 합병을 해주게 된다라면요. 네네. 지금 합병 비율이라는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네네. 근데 대우조선해양은 피인수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수를 당하는 기업이라서 현대중공업의 주가는 만약에 올라가고 대우조선해양의 주가가 내려가게 된다라면 그 인수 비율이 정해져 있을 땐 대우조선해양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근데 물론 네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불확실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대응하시면 안 되겠습니다만 이 합병이 확실시 돼서 딱 그 진행이 되고 합병 비율이 딱 정해졌을 때 이런 주가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그때쯤 되면 다시 한번 언급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긴 하고요. 네네. 지금 대우조선이나 현대중공업이나 둘 다 뭐 좀 재미없는 부분들인데 불확실한 구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만 해소되면 좋아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빅딜로 인해서 거대 조선사가 이제 나오는 그런 이제 상황 속에 진통 과정 속에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중공업도 이제 12만 5천 원에서 14만 원 사이 박스권에 갇혀 있고 좀 답답한 모습인데 향후 이제 길게 보신다면은 그리고 그런 M&A가 잘 진행이 된다면은 주가의 큰 흐름을 한번 노려보실 수 있고요. 대우조선해양은 근래 좀 이렇게 많이 주가가 흘려내려가지고 3만 원 아래쪽으로 좀 하향 돌파를 해버린 상황이긴 한데 아까 이제 성 근데 부장님 이거 뭐 말씀하셨듯이 주가가 내리더라도 합병만 결정이 된다 그러면은 뭐 사실 주가에 대해서 크게 영향 없어서 그렇죠. 괜찮을 것 네네네. 같아요. 네네.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좀 더 살펴보시는 게 보유하시는 게 괜찮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조선주 쪽에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전자 그다음에 중공업 무거운 거 봤습니다. 이제는 하늘로 한번 가보죠. 하늘이요. 네, 대한항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해공 다 가는 거네요. 네, 오늘 육해공 다 가보네요. 네네. 자, 대한항공 항공주가 근래 조금 이렇게 말이 많았죠. 네, 그 그렇죠. 보잉사의 그 뭐죠? 예. 737 8 맥스인가요? 그게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추락 사고가 나면서 새로운 보잉사의 그런 신제품이죠. 신제품이 좀 불안하다. 그리고 그런 이제 신제품을 이제 들어올 계획이 있었던 우리 국내 항공사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악영향을 많이 미치는 영향인데 그로 인해서 그런지 좀 대한항공이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항공기에 대한 어떤 부심이 좀 커졌고 또 보잉사가 또 많이 급락을 좀 많이 했었죠. 미국 시장에서 급락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행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딱 그 기종이었다라는 어떤 부분이 좀 있고 또 사실 정비를 좀 잘하게 된다라면 사실 이 비행기라는 부분들은 한번 사고가 나면 큰 사고지만 사고가 날 확률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 사고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지만 그냥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 중불 확률보다 비행기 사고가 더 적다. 네, 뭐 이런 맞아요. 얘기가 있을 정도니까 네네. 뭐 그렇게 큰 걱정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대한항공의 주가는 일단 뭐
조정을 충분히 잘 받아준 것 같아요. 근데 네네. 현재 시점에서 이제 반등을 좀 쳐주려면 이제 내용이 뭔가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행동주의 펀드, 그때 그레이스 홀딩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네.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뭐 제대로 된 어떤 포인트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그레이스 홀딩스라든지 이런 그 금융 자본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들어와 네. 가지고 경영에 개입하게 되면 이 임직원들의 어떤 그 위치나 생존권이나 또는 기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왜? 전문 경영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럴 수도 네네. 있다. 부정적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임직원 그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그 시위를 또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 단체가 대주주의 일가를 이렇게 흔들어낸다. 그래서 네네. 회사를 망가뜨린다. 이 부분은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 이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부분들도 이 그레이스 홀딩스라는 이런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소액주주 입장이라는 얘기죠. 이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 그렇죠. 직원의 입장이 네네네. 아니라 네네. 이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잘못된 오너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전문 경영인을 바꿔라. 네. 그게 너희들 나을 것이다. 근데 그 상황이 되게 되면은 이제 임직원 입장에서는 또 물갈이가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목이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네네. 상황이 되니까. 그렇죠. 이번에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대우조선해양에서의 어떤 노조가 반발하는 네네네. 그런 내용과 비슷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네네. 그러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통의 과정은 그 격과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네. 결국에는 일단 그 오너 일가에서의 어떤 신뢰도가 많이 추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네. 뭐 임직원들이 어떤 보호를 해주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위에만 바꿔 치우겠다 네. 이런 식의 어떤 모양이 나오게 된다면 직원들도 아마 동조를 해주지 않을까 네. 뭐 그 생각을 해보는데 요거는 잘은 모르겠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행정주의의 어떤 움직임들이 계속 진행이 될 것 같고 또 그다음에 지금 뭐 임직원들을 앞세워가지고 대한항공이 뭔가를 좀 자꾸 그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이긴 한데, 네. 뭐 계속적으로 또 사고를 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이번에는 네. 정말 아웃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모로 행정주의가 와서 해주든 아니면은 거기에 안 뺏기려고 잘하든 어쨌든 계속 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행기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어떤 모양새보다는 일단은 기업 자체가 조금 잘 되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서 뭐 지금은 조금 지켜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일단 뭐 지금 32,000원대 약간 지지 라인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소폭 상승했다 다시 내려온 상황인데 뭐 전문 경영인 뭐 지금 오너 일가가 이때까지 경영을 했었는데 네네. 진짜 따지고 보면 그분들도 전문 경영인이 아니고 그냥 오너라서 끌고 왔는데 또 네. 그쪽 집안이 이게 손만 대면 또 마이너스 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많이 이제 말아 드시고 네네네. 엎어 드시고 하셨던 네. 분들이라서 성격도 좀 급하시고. 맞아요. 그래서, 네. 네. 소리 목청도 크시고 하셔가지고 네. 좀 더 이제 좀 더 기업이 좀 더 좋아지는 쪽으로 그리고 또 건실해지고 전문 경영이 많이 들어와서 전문 경영을 통해 가지고 주주 가치가 많이 제고가 된다면은 주가 향후 이제 흐름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보유를 하시는 쪽으로 하시고요. 큰 항공사 봤는데요. 이제 작은 항공사 한번 보도록 하죠. 티웨이 항공입니다. 티웨이 항공도 지금 보면 이제 비행기를 좀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었던 모양이 좀 있어요. 네네네네. 지금 보면은 사실은 대한항공이 약간 그 보잉 기종을 6대, 그 다음에 이제 티웨이 항공은 4대 이런 식으로 좀 네네네네네. 도입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네. 이 부분 일단 악재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네. 뭐 좀 부담스럽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안전은 확보되었다. 네. 이런 식의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더 안전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한다면 네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행기 사고가 나올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떤 정비나 이런 자신감을 좀 그 안전하다라는 어떤 인식만 심어주게 된다면 큰 문제 없을 것 같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한국과 중국의 항공 노선 확대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면 국적 항공기보다 이제 그 대형 항공사보다 소형 항공사. 저가 네네네. 항공주들 네. 네, 이런 것들이 좀 뜨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최근에 저점 잘 잡아놨기 때문에 아마 반등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이제 슬슬 여름 성수기 들어가기도 하고요. 여행 또 많이 네. 가실 철이 네, 그래서 되었잖아요. 봄놀이 봄에 또 꽃놀이도 가셔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비행기 타셔야죠. 네. 안전한 비행기를 타고 네, 있는 네. 차. 그래서 티웨이 지금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뭐 홀딩 하시거나 아니면은 좀 관심 가지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중공업주,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봤고요.
그다음에 대한항공하고 티웨이 항공까지 네네. 그리고 조금 이제 케어젠도 케어젠까지 봤고요. 예,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관망하는 새가 좀 들어가 네, 있고요. 네. 연말로 이제 월 말로 가다 보니까 조금 이제 눈치 보는 그런 상황이 좀 음. 발생되는 것 같은데 시장이 큰 악재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큰 호재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네. 여러분들 갖고 계신 포트폴리오를 잘 관리를 하신다면은 꾸준하게 투자 수익률을 이어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를 하죠. 오늘 이게 전체적으로 알아봤기 때문에 자, 뭐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주식 시장에서 확실한 것은 확실히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확실한 것은 없다. 네, 주식 시장에서 확실한 것은 확실히 없다. 확실한 것은 확실히 없다. 그래서 분산 투자를 네. 하고 그다음에 비중 조절하고. 비중 조절을 네. 하고 하는 모습들이라서 네, 네. 어떤 특정 종목에 너무 짝사랑하시거나 이 종목이 너무 재무제표가 너무 이뻐 보여서 계속해서 들어간다거나 하는 것들을 네, 하시더라도 계속해서 경계를 해 나가시면서 그다음에 비중 맞춰 가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팜 시스템 정신이에요. 팜 시스템 정신. 그렇죠. 네, 팜 시스템 네, 네. 정신입니다. 그럼 오늘 마무리는 주식 시장에서 확실한 것은 확실히 없다로 확실히 하겠습니다. 없다. 네. 네, 제가 부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주식 시장에서 확실한 것은 확실히 없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